안녕하세요. 투자시가자 김PB입니다. CJ CGV 대공황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한테 CGV는 어렸을 때 완전 설렘의 장소였죠. 이제 연인들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장소였는데,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혹시 영화관 가시나요? 저는 참고로 영화관을 가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넷플릭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금 CGV 쪽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 CGV 주가가 현재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 2016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주가가 거의 94% 빠졌습니다. 주가가 94% 빠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기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을 때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주가가 9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자체의 치명적 결함,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CGV 주가가 고점 대비 90% 이상, 그것도 94%씩이나 하락했다라는 건 무언가 회사의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미 다가와서 CGV에 현실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CGV 주식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 이걸 알아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일단 CGV의 매출액은 코로나 쇼크 이래로 계속해서 매년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었어요. 현재 2024년 12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1년에만 1조 9천억 매출을 내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사실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좋은 기업을 구분하려면 이 회사가 키우면 키울수록 이익도 극대화되는, 100원 벌었을 때 30원 남으면은 1000원 벌었을 때 300원이 아니라 300원 이상 남는, 이런 회사가 되게 영업 레버리지나 이런 레버리지가 좋은 회사가 되게 좋은 기업이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CGV의 재무 상황이 참담합니다. 지금 당기 순이익이 5년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마이너스의 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고 코로나 쇼크가 끝났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5년 연속으로 이렇게 조 단위의 이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비참한 수준이겠죠. 5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CGV가 아무래도 CJ 거지 않습니까? CJ 측으로부터 5년 동안 약 누적으로 1조 원 이상의 돈이 수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말도 안 되게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돈을 안 받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 돈을 이제 CJ 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수혈을 받은 거겠죠. 게다가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해외로 사세를 확장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타겟으로 좀 고객을 더 확장하려고 모색을 해보고 있는데, CGV에는 굉장히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폐관, 희망퇴직, 벼랑 끝 CGV의 생존법. CGV가 구조조정에 나섰다. 벌써 올해만 5곳의 영화관을 폐관했다. 4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도 시행했다. 그러니까 영화관도 계속 줄이고 있고 희망퇴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도모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면은 수익이 잘 나기 시작하면 영화관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텐데, 영화관을 줄이고 그다음에 희망퇴직까지 2차례 넘게 지금 받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대 강자인 OTT가 등장한 거예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티빙, 이런 이제 OTT 회사들이 막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젠 이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이 티빙, 이 기업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면서 새로운 성장주로 등극을 했고, 어떻습니까? 지금 CGV 같은 회사는 완전 찬밥 신세가 돼버린 상황이죠. 게다가 넷플릭스랑 디즈니나 티빙의 자금력이나 혁신성 이런 걸 비교해봐도 이 CGV랑은 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아예 영화관이 영화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영화 회사, 투자자들이건 고객들에게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CGV를 압박하는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 티빙이랑 웨이브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OTT 1위 넷플릭스 제시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OTT 시장의 점유율이 넷플릭스가 1위고요. 티빙이 2위고 쿠팡플레이가 3위고 웨이브가 4위입니다. 근데 요번에 티빙이랑 웨이브가 합병이 되게 되면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다 따라잡게 됩니다. 국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지금 OTT 시장마저도 성장을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넷플릭스 볼 사람 다 보고 있고 티빙이나 웨이브 쓸 사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정체가 돼가지고 지금 신규 고객 모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플랫폼들 특유의 출혈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CGV 쪽에서 돈을 좀 더 써서 이런 OTT 회사들을 싸그리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시장 좀 잠식을 했으면 갖고 있는 영화관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아무튼 넷플릭스는 가성비랑 기술력으로 이제 CGV 대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영화 티켓 한 표 정도 구매할 정도 되면은 가족끼리 4명이서 한 달 동안 영화랑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저 같아도 넷플릭스 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전부 잠식하고 있고, CGV는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야만 되는 데다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넷플릭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안 되죠.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은 자 CGV가 주가가 2015년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정점을 찍고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대공황 때 당시 주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 런칭 시기가 2016년 초입니다. 우리나라에 런칭했던 때가. 그때가 딱 CGV 고점이었어요. 정확하게 CGV의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내리막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탈됐던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CGV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OTT가 직접적으로 CGV 주가가 폭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마치 CGV가 홈플러스, 넷플릭스가 쿠팡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홈플러스나 CGV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홈플러스 최근에 이제 파산한 대형마트죠. CGV가 홈플러스랑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둘 다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매장으로 방문을 해야만 매출이 발생을 하고 더불어서 오프라인에 이제 홈플러스나 CGV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홈플러스 매장이나 한 CGV 가게에 몇 천만 명이나 몇 백만 명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넷플릭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둘 다 대기업 출신입니다. 홈플러스도 대기업의 어떤 그런 계열이었는데 MBK 파트너스 쪽에서 이제 지분 갖고 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기업 계열이었어요. CGV도 CJ그룹 계열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었던 이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심으로 사업을 해보려는 이런 모델도 비슷하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이제 타격을 입은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구조조정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홈플러스랑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CGV도 홈플러스랑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 기술의 도태에 따라서 CGV도 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제 마치 전통 시장처럼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CGV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몰락을 하거나 이대로 그냥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딴 데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사회생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도전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기사회생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몰락하거나 그 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려고 하면 다른 회사 쪽에서 이제 매력적인 매물로 느껴야만 되는데 5년 연속 적자인 매물을 안고 갈 대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CGV가 인수될 방법이 있기는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에서 CGV를 인수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회생은 안 되고 도태되는 거는 사실은 CJ가 지금까지 조 단위 이상으로 수혈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깝죠. 그럼 어디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국내 대기업 중에 이 CGV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양 산업을 사줄 사람은 어디밖에 없냐? 중국밖에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인수전이 하나 있는데 중국 텐센트 즉 중국의 게임 회사 측에서 넥슨을 인수하기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하려는 이 시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내 국외 밖으로 시끌시끌한 상태예요. 왜냐? 우리가 중국에다가 이 기업을 팔고서 중국 돈 가져오면은 이제 외화벌이도 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기업도 곧 범중국에 해당하고 텐센트의 의지는 시진핑의 의지를 뜻하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은 그 게임의 세계관, 그 다음에 과금, 그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입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하는 거에서 되게 우려감이 큽니다. 왜냐? 한국의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다양한 넥슨 게임 하고 자란 사람들 많잖아요. 뭐 카트라이더나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애들 코 묻은 돈으로 지금까지 큰 게 넥슨인데 그 한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그다음에 거기 넥슨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고급 개발자들과 인력들 그다음에 그 회사 안에 있는 돈과 기술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넥슨이 텐센트에 인수되는 게 결과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SM엔터 2대 주주 텐센트로 바뀐다. 신세계 알리바바와 전격 맞손. 텐센트 넷마블 크래프톤 시프트업도 2대 주주 부상.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LCD 공장 2조 원 매각.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다 중국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아니면 석유화학 이런 쪽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 기업들이 인수도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있어요. 자기네들 가격 경쟁력으로. 근데 여기서 CGV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보수 관련된 이런 이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뭐 반공, 애국심, 그러니까 북한이랑 막 전쟁하는 막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남북 화해,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 부분은 학술 연구나 언론 보도, 역사 사례를 봐도 확실히 우리가 정권이 진보가 집권을 하느냐, 보수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도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즉
이 부분이 무의식적인 사상의 주입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방영하거나 상영되는 영화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중국의 CGV가 인수된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CGV에서 어떤 영화들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 부분을 부정하려고 해도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한 중국의 사상에 주입이 돼서 어떤 세뇌가 되는 이런 결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CJ라는 대기업에서 어쩌면 CGV는 손해 보더라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영화관을 팔 수는 없진 않냐.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CJ 쪽에서 이렇게 CGV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미디어의 미래를 책임지는 CJ에 감사해야 될 이런 이제 계기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김PB와 경제 탐험 해가면서 재밌는 내용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